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아일랜드 2의 3화 리뷰인데요. 시청률은 무려 0.1%대가 나오고 있어요. 제 기억에 엠넷의 음악 예능 중에서 가장 낮은 시청률이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밴드 경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아티스타 게임하고 매드 지니어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최저 시청률이 0.18%였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1화 방송이 0.15%로 이미 갱신을 했어요. 근데 이 지금 다른 방송들은 아이돌계 방송이 아니니까 아이돌 오디션 방송으로는 이미 최저 시청률이 나온 것 같아요. 엠넷 방송 중에서. 그런데 지금 화제성은 2%대로 이것도 높은 건 아니지만 낮지는 않은 편이에요. 지금 위에 언급했던 방송들은 화제성이 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020 타깃 내 아이돌 방송은 점점 이제 시청률은 떨어지고 대신 화제성과 온라인 조회수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계산해도 이 방송이 화제성이 그럼 2% 나오는 거는 약간 뼈아픈 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엠넷의 아이돌 방송은 보통 화제성이 3%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 방송은 CJ 아이돌 팀을 뽑는 좀 중요한 방송이니까요.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이제 방송은 2라운드를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 방송은 1군인 아일랜드와 2군인 그라운드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 팀이 2개의 유닛으로 나누어서 대결하고 지금 그라운드에 이긴 팀과 아일랜드의 진 팀이 위치를 스위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에 있는 멤버 중에서 탈락 멤버가 결정이 됩니다. 최하위 점수를 받은 2명이 자동 탈락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아일랜드랑 그라운드가 다른 곡으로 하네요. 희망적이야 나한테. 채연이 진짜 아기 그 자체야. 채연이는 자기는 실력이 안 돼서 개인 대결을 하면 불리한데 단체 대결이라 개이득이래. 맞춰서 주시대로. 뭐야 뭐야 이거. 제가 이게 배드보이 팀원 구성이 더 좋아 보이니까 둘 다 글로 가려고 해요. 좀 치열한 머리 싸움이. 고민이네. 하기사 이 선택으로 한 명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4개의 미션곡 중에서 더 블랙 레이블에서 만든 곡은 휘파람 하나인데 지금 세비랑 민소리는 휘파람 진짜 하기 싫다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멤버는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능력치는 강한 멤버가 휘파람 팀에 더 많고 퍼포먼스에서도 휘파람을 더 소화하기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파노라마 팀의 평균 능력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멤버들의. 어쨌든 이렇게 남유주, 유사랑, 방지민, 유이, 김수정, 김민소리 휘파람 팀이 되었고요. 손주원, 최정은, 정세비, 마이, 코코, 최소울님이 파노라마 팀이 되었습니다. 아, 파노라마 라이브용 노래가 아니거든요. 이 파노라마는 노래만 불러도 어려운데 사실 춤도 노래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즈원도 이거 라이브 할 때 AR 아주 두텁게 깔 거거든요. 아, 근데 랩은 언어가 되게 중요해서. 아니 근데 지금 보면 4번 파트는 랩인데 한 12줄이 넘고 6번 파트는 한 줄밖에 없는 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랩 파트를 왜 저렇게 한쪽에 몰아주지? 아이돌 오디션 방송에서 방송 분량은 모두가 똑같이 해줄 수 없죠. 방송 편집이 필요하니까. 근데 무대에서 부르는 파트는 적어도 다들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해줄 수 있지 않나? 해줘야 되지 않나? 무대에서는 공정하게 싸우게 해주고 방송은 재밌는 눈에 띄는 애들 위주로 해야지. 방송 연출에서 파트를 저렇게 차이나게 줘서 얻는 효과가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파트가 차이나서 좋은 파트를 얻으려고 싸우는 저 연습 과정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올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라운드 두 팀은 어느 팀이 더 좋은지 분간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은 멤버는 아주 살짝 윤지훈 팀이 더 좋은데 지훈이가 지금 상황에서 팀워크를 좋게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간 점검. 근데 중간 점검은 사실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습생들이 보통 이제 무대를 준비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기서 중간 점검 시점에서는 사실 엉망진창인 시점일 거거든요. 유희가 너무 자신감이 없어. 지민이는 원래 중간에 잘 못해요. 마지막까지 딱 연습을 쫙 해야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무대에서는 항상 잘해요. 지민이는 걱정할 필요 없어. 아이고. 세비가 이 곡이 어울리긴 해. 근데 손주원과 최정은이 너무 털려요. 이러면 이제 마이와 세비에게 눈길을 다 뺏기겠죠. 이 최정은 말투가 되게 뭔가 초등학생 같아서 엄청 귀여워요. 해 졌잖아요. 맨날
뭐뭐 해줬잖아요. 코코가 좀 더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 이제. 그냥 저렇게 뒤에서 춤만 잘 추는 걸로는 의문이 드는 시간대가 곧 오거든요 코코가. 근데 코코 팀이 아니죠. 휘파람 팀이 먼저예요. 민소리가 좀 쫄았네. 파라바라바람 누가 했어. 제가 알류넥스트에서도 방지민에게 놀랐던 점이 무대 위에서 차분함이거든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차분한 연기를 잘해서 무대 위에서 되게 여유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쉽게 가질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방지민에게 유사랑이 도전할 만하겠다, 이 구도가 재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무대에 서서 비교를 하면 유사랑이 다른 능력치들은 방지민한테 많이 따라오고는 있어요. 방지민이 더 좋지만 근데 그래도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유사랑은 아직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방지민은 그걸 넘어서 되게 여유 있어 보이거든요. 여유 있지가 않은데도. 그러니까 아직은 둘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뭐 유사랑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노래, 댄스, 표현력에 3박자를 다 갖춘 멤버다. 그리고 김수정이 메인 댄서로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수정은 다른 방송에서 나왔던 그냥 댄서계에서 와서 춤만 잘 추고 이제 중간 순위에 있다가 빠지는 역할을 넘어서서 전 실제로 데뷔해도 괜찮을 것 같은 멤버로 캐릭터도 좋고 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이도 잘하긴 했는데 유이가 랩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결국에는 이 한국어 발음에 그 찰진 느낌이 한국 사람보다는 덜해요. 그래서 파트가 매우 짧았던 남예주의 임팩트가 저는 더 컸다고 보여지고요. 유이가 어쨌든 그럼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멤버들 사이에서 민소리가 뭔가 기죽어서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전까지는 멤버 위에서 완전 자기가 제일 걸크러쉬한 것처럼 했는데 오늘은 그냥 빠라바라바라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거워 보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소리도 나름대로는 많이 따라가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좀 아쉬웠던 민소리가 저 정도 했으면 이 무대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끌어올린 무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생 무대 기준에서는. 이 팀에서는 세비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세비가 연습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거 보니까 세비가 실수를 안 했나 봐요. 연출 흐름상. 와. 오. 오. 야, 세비가 맞는 옷을 입으니까 대단하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해야 되는 애야. 아, 마이는 진짜 얼굴이 무기다. 어우. 와, 이거 세비는 직캠 뷰 좀 받겠다. 와, 이거 이 팀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 휘파람 팀이 더 잘했거든요? 휘파람 팀이 무대를 더 잘했어요. 근데 와, 이거 저는 파노라마에 투표를 할 것 같아요. 저는 휘파람 무대를 보고 난 직후에는 아, 이거 절대로 파노라 팀이 못 이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팀은 정세비가 필살기를 썼어요. 거기에다가 정세비를 중심으로 저 마이 코코의 3명의 라인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손주원과 최정원 님이 음정을 많이 틀리긴 했지만 이 곡의 난이도를 생각했을 때는 두 사람의 역할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 두 사람은 자기 몫을 했다. 좋은 역할을 한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두 사람이 이 정도로 버텨줬기 때문에 이 3명의 라인이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 팀이 뭔가 더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휘파람 팀이 더 잘했는데. 근데 문제는 어쨌든 손주원님과 최정은님은 또 냉정하게 이 방송에서 저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도 메인이 되려면 뭔가 더가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러면 방지민과 유사랑이 그라운드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요 커드로 이 직캠만으로 정세비는 거의 데뷔권까지 갈 수 있는 지금 거의 필살기를 만들었다. 아마 정세비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이쁜 직캠을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만약에 팬투표로 갔으면 이것만으로도 정세비가 데뷔권에 안착을 해서 데뷔를 할 수도 있겠다고 그 정도로 강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이제 방송 3화인데 정세비는 진짜 방송을 잘못 찾아온 거예요. 더 블랙 레이블에서 이런 곡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곡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지금 걸크러쉬 스타일에서는 진짜 너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팀으로 데뷔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드네요. 이런 스타일을 너무 잘하니까. 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럼 두 팀의 대결에서 어느 팀이 이기든 가장 결정적인 선택은 김민솔이 양보를 해서 세비가 파노라마 팀에 간 거네요. 세비가 만약에 휘파람 팀에 갔어도 세비가 휘파람 팀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았어도
휘파람 팀은 결과물이 큰 차이 없이 잘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세비가 빠진 파노라마는 완전 엉망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라운드는 중간 점검부터 다시 보여주네요. 아이고. 아 박예은은 그냥 배우를 하지. 박예은은 이미 얼굴이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춤도 노래도 안 되는데 굳이 아이돌을 해야 되나? 이게 아이돌에서 아무리 예뻐도 배우는 그 이미지랑 기럭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뻐도. 근데 예은이는 이미 배우 이미지가 있어서 배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누가 시켜줄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배우를 하지 이런 말 쉽게 안 하거든요. 저는. 근데 예은이는 배우를 시켜줄 것 같아요. 근데 예은이가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저는 뭔가 연예계에서 활동하기엔 성격이 도끼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이 팀에서는 엄지원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중간을 받쳐주는 앵커 역할이에요, 엄지원이. 근데 이게 상대 팀에서는 이제 규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 두 명이 키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후코가 이런 곡을 할 땐 자기 장점을 보여줘야 되죠. 지원이가 표정을 더 신경 써야 돼. 아, 강지원이 표정을 더 신경 써야 되고 노래도 지금 너무 영혼이 없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은 구멍이라고 생각했던 박예은과 나나가 선방을 했는데 강지원이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이 팀은 원래 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전체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후코가 걸크러쉬에 잘 안 어울리는데 이런 곡에서는 그러면은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보여줬고, 엄지원이 앵커 역할을 잘했고, 그래서 후코랑 엄지원이 중심을 잘 잡아줬고, 박예은이 계속 춤을 못 추니까 춤의 박자도 밀리고 디테일도 못 잡긴 하지만 임팩트만큼은 거의 후코 엄지원만큼 했어요. 그래서 이 셋 정도로 하는 멤버가 다음 팀에서 이 세 명이나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뭐 링링과 나나가 그냥 기본은 했고, 기본을 했나? 그래도 어쨌든 너무 못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강지원이 저렇게 계속 중요한 역할들을 맡으니까 저번 라운드에서도 보면 연습할 때 괜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노래 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연습생들이 그걸 안다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이 전체 참가자 중에서 그래도 노래는 중상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무대에서는 계속 영혼이 없이 하고 아예 지금 호흡이 말라서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쩌면 엄청나게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의 무대 공포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멘탈 관리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강지원님은. 윤지은은 그 평소에 발산하는 도끼를 이 무대 위에서도 발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죠. 채연이가 기대가 돼요. 뭐야 또. 아이고 애들이 참. 방송은 여기서 잘렸는데 지금 예고편을 봐서는 지훈이가 또 뭘 했나 본데 사실 지금 데뷔할 만한 멤버들은 뭐 후보군들까지 포함해서 대충 이미 각이 보이거든요.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그럼 지금 약간 들러리를 서는 후보군에서 두 명이 탈락하는 건 방송 연출에 아무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탈락을 할 때 그래도 탈락을 처음에 안 할 것 같은 멤버를 탈락시켜야 엠넷 입장에선 이게 화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거기에 윤지훈이 만약에 무대에서 뭔가 실수를 하면 윤지훈이 탈락을 하면은 임팩트가 있긴 있겠죠. 어차피 윤지훈이 지금 완전 데뷔 확정 라인에 들어가는 멤버가 아니라 데뷔 후보군에서도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도 윤지훈이 데뷔할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윤지훈이 지금 윤지훈보다 못하는 멤버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먼저 탈락하는 게 누가 봐도 맞는데, 어차피 데뷔를 못할 거라면 윤지훈이 첫 번째 탈락을 하면 이 방송 연출상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걷다가 윤지훈이 뭔가 무대를 못했으면 납득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처음에 탈락시킬 만할 그건 아니다. 그래도 한 번, 두 번, 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누가 탈락하고 어느 팀이 이겼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